여러분,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갑작스레 찾아온 일 앞에서 당황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딘가에서 힘이 솟아 버틸 수 있으셨습니까? 살아오면서 예고 없이 찾아온 시련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갑자기 닥친 실직,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 가족의 위기, 그때마다 우리는 허둥댔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야? 왜 하필 나한테? 그런데 돌아보면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는 버텼습니다. 무너질 것 같았는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대체 어디서 온 힘이었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어딘가에 준비된 것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2000년 전 에픽테토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다. 처음 들으면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다. 준비를 잘 하라는 뜻 아닌가? 하지만 에픽테토스가 말하는 준비는 조금 다릅니다. 그가 말하는 준비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각오를 다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준비는 마음의 근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중심, 그것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 그게 에픽테토스가 말한 준비된 마음입니다. 오늘은 이 말을 가지고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 또 한 사람은 소설 속 노인과 바다의 산티아고. 시대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전혀 다른 두 사람. 하지만 묘하게 같은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을 단련해온 사람들, 그래서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들, 지금부터 천천히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픽테토스의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다. 여기서 준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준비는 이런 겁니다. 시험 준비, 여행 준비, 노후 준비, 무언가를 미리 갖춰놓는 것. 그런데 에픽테토스가 말하는 준비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미리 마음을 다져두어라. 통제할 수 없는 것. 우리 삶에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습니다. 경제가 어떻게 될지, 건강이 어떻게 될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어떻게 준비합니까? 바로 여기서 에픽테토스의 지혜가 나옵니다. 그는 말합니다. 상황을 준비하려 하지 말고 마음을 준비하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상황에 대한 준비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미리 단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잘 되든 안 되든 결과와 상관없이 균형을 잃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 그게 에픽테토스가 말한 준비입니다.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것. 근력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조금씩 훈련해야 만들어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각오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작은 것들을 견디며 단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작은 어려움들을 견뎌온 시간들, 속상한 일을 삼키고 힘든 일을 버티고 서운한 마음을 눌러온 시간들,
그때는 그냥 힘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사실은 마음을 단련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쌓인 힘이 나중에 더 큰 위기 앞에서 버틸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오랜 세월 마음을 준비해 오신 분들입니다.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랜 세월 실패와 고독 속에서 마음을 단련한 사람. 그래서 역사상 가장 큰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 윈스턴 처칠. 1940년 5월 영국. 유럽 대륙은 나치 독일에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항복했습니다. 영국 혼자 남았습니다. 독일군은 해협 건너편에서 영국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윈스턴 처칠이 수상이 되었습니다. 65살. 그는 의회에서 첫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희망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국 국민들은 그 말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처칠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단련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처칠은 어떻게 그런 무게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처칠의 삶을 보면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야심이 컸습니다. 정치에 뛰어들었고 빠르게 출세했습니다. 하지만 곧 추락했습니다. 1915년 1차 세계대전 중 처칠은 해군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갈리폴리 상륙작전을 주도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한 실패였습니다. 수만 명의 연합군이 죽었습니다. 처칠은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갈리폴리의 도살자라고 불렀습니다. 40살 처칠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 후 10년 넘게 그는 변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칠은 그 시간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버텼습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역사를 연구했습니다. 정치에서 밀려난 시간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도 비슷한 시간이 있으셨는지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밀려나고 외면당하고 홀로 버텨야 했던 시간. 1930년대가 되었습니다. 히틀러가 독일에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처칠은 경고했습니다. 저 사람은 위험합니다. 전쟁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처칠의 경고는 과민 반응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처칠은 또다시 고립되었습니다. 10년 가까이 그는 야생에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권력에서 멀리 떨어진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말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시간. 그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처칠은 그 시간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연구하고 계속 글을 쓰고 계속 경고했습니다. 그 시간이 처칠의 마음을 단련했습니다. 고독을 견디는 힘, 비난을 견디는 힘,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붙잡는 힘. 그런 힘들이 그 10년 동안 쌓였습니다. 1940년 마침내 전쟁이 터졌습니다. 처칠이 경고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처칠을 찾았습니다. 처칠은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입니다. 들판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연설을 들은 영국 국민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느낀 것은 처칠의 말재주가 아니었습니다. 처칠의 마음의 무게였습니다. 오랜 세월 단련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단단함이었습니다. 처칠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준비된 마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실패를 겪고 고독을 견디고 비난을 버텨내면서 오랜 시간 조금씩 쌓이는 겁니다. 처칠이 1940년에 영국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갑자기 강해져서가 아닙니다. 25년 전의 실패, 10년간의 고독, 그 시간들이 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힘든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준비였습니다. 처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문득 여러분의 삶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야생에서의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 묵묵히 버텨야 했던 시간, 젊은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눈치만 보던 시절, 실수하면 혼나고 잘해도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그냥 버텨야 했습니다. 선배들 눈치 보고 상사 눈치 보고 집에 가서도 피곤해서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을 때 돈은 부족하고 할 일은 많고 배우자와 다투고 아이들 키우느라 지치고 내 시간은 없고 내 꿈은 뒤로 밀리고 주말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고 장 보고 집안일하고 나는 언제 쉬나 싶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중년이 되었을 때 직장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치고 올라오고 내 자리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집에서는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사춘기 자녀와 싸우고 속상해서 잠 못 이루던 밤들, 부모님은 아프시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병원을 오가며 간병하고 그러면서도 출근하고 사방에서 압박이 밀려왔습니다. 그때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하셨을 겁니다. 언제쯤 이게 끝나나 싶으셨을 겁니다. 그 시간들이 처칠의 야생에서의 세월과 같은 겁니다. 힘들고 외롭고 의미를 찾기 어려운 시간. 하지만 그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단련했습니다. 견디는 힘, 참는 힘, 버티는 힘. 그런 힘들이 그 세월 동안 조금씩 쌓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세월을 그냥 살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것 없이 살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냥이 사실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묵묵히 버텨낸 것 자체가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60년, 70년을 살아내신 여러분. 그 세월은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닙니다. 마음의 근력을 만든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 주인공은 산티아고, 쿠바의 늙은 어부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산티아고는 84일 동안 어떤 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84일, 거의 석 달입니다. 매일 바다에 나가는데 매일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잴 수 없는 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함께 다니던 어린 소년도 부모님의 반대로 다른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산티아고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84일의 실패. 그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못 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독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끝난 건가?
늙어서 쓸모 없어진 건가? 그런 생각이 밀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산티아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85일째 되는 날 그는 또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날 무언가가 잡혔습니다. 거대한 청새치.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크기의 청새치였습니다. 산티아고는 그 청새치와 싸웠습니다. 사흘 밤낮을. 손은 찢어지고 등은 아프고 온몸이 지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놓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청새치를 잡았습니다. 배 옆에 묻고 돌아오는 길. 상어들이 몰려왔습니다. 산티아고는 필사적으로 상어들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상어는 너무 많았습니다. 항구에 도착했을 때 청새치는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산티아고는 실패한 겁니다. 그 큰 청새치를 잡고도 결국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산티아고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후회도 없었고 원망도 없었습니다. 소설에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는다. 이 문장이 산티아고의 전부입니다. 그는 청새치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은 잃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산티아고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84일의 실패가 만든 힘입니다. 84일 동안 산티아고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매일 실패했습니다. 그 시간이 그의 마음을 단련했습니다. 실패를 견디는 힘, 고독을 버티는 힘, 결과가 없어도 다시 나가는 힘, 그런 힘들이 84일 동안 쌓였습니다. 그래서 상어에게 청새치를 잃었을 때도 그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잠시 산티아고의 84일을 여러분의 삶에 비춰보셔도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은 시간, 헛되이 흘러간 것 같은 시간,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마음을 준비시킨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에서 또 하나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산티아고가 청새치와 싸우면서 하는 말입니다. 청새치야, 너와 나는 해가 질 때까지 함께 있을 거야. 이 말에는 조급함이 없습니다. 그냥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가 걸리든 함께 있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준비된 마음입니다. 결과를 서두르지 않는 마음, 과정을 견딜 준비가 된 마음. 준비된 마음은 이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버틸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다시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산티아고의 84일, 처칠의 10년.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시간이 있으셨습니다. 기다려야 했던 시간, 인내해야 했던 시간, 자식이 클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떼고 학교에 들어가고 졸업하고 직장을 잡을 때까지 20년,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직장에서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승진을 기다리고 인정을 기다리고 월급날을 기다렸습니다. 가족의 건강이 회복되길 기다린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병상에 누운 부모님, 아픈 배우자, 그 기다림이 얼마나 길고 무거웠는지요. 그 모든 기다림의 시간들, 그때는 그냥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들었습니다. 인내하는 힘, 기다리는 힘, 조급해하지 않는 힘. 산티아고가 84일 동안 기른 것과 같은 힘을 여러분도 수십 년에 걸쳐 기르신 겁니다. 자, 여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두 사람,
처칠과 산티아고. 두 사람이 보여준 준비된 마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훈련입니다. 처칠은 실패와 고독 속에서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산티아고는 84일의 빈손 귀환을 견뎠습니다. 준비된 마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인내입니다. 처칠은 아무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도 기다렸습니다. 산티아고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도 기다렸습니다. 준비된 마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한 준비된 마음은 이 두 가지로 만들어집니다. 훈련과 인내. 어려움을 겪으며 단련하고 결과를 기다리며 버티는 것.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처칠은 역사적 인물이고 산티아고는 소설 속 주인공이잖아. 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충분히 대단했습니다. 처칠이 갈리폴리의 실패를 겪었듯 여러분도 실패를 겪으셨습니다. 처칠이 10년간 고립되었듯 여러분도 외로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혼자 지고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버틴 시간. 산티아고가 84일간 빈손으로 돌아왔듯 여러분도 아무런 성과 없이 견뎌야 했던 시간이 있으셨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 그때는 그냥 힘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힘, 그것은 그 세월이 쌓아준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오더라도 버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는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인 겁니다. 실패를 겪을 때마다, 외로움을 버틸 때마다, 기다림을 견딜 때마다, 그렇게 쌓인 것들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준비된 마음입니다. 그 세월을 견뎌낸 여러분, 그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제안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근력이 그렇듯 마음의 힘도 유지하려면 계속 단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연습들을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 하루 5분의 고요입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루에 5분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계셔 보십시오. 텔레비전도 끄고 휴대폰도 내려놓고 그냥 앉아서 숨을 쉬십시오. 이 5분이 마음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두 번째, 흔들릴 때 스스로에게 말하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모르겠을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상황을 버틸 힘이 이미 내 안에 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것을 버텨오셨습니다. 세 번째, 10초 호흡으로 중심 잡기. 감정이 크게 흔들릴 때, 화가 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울 때 10초만 깊이 숨을 쉬어 보십시오.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고 이것만 해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네 번째, 기다려야 할 때 시간 정하기. 자식의 결정을 기다려야 할 때, 건강이 회복되길 기다려야 할 때, 그럴 때 기다림의 시간을 먼저 정해 보십시오. 일주일은 기다려보자. 이렇게 정해두면 기다림이 조금 수월해집니다. 다섯 번째, 하루를 마치며 돌아보기. 잠들기 전에 이 질문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나를 버티게 한 마음의 힘은 무엇이었을까? 대단한 답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참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것도 다 힘입니다. 어느 것이든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다. 이 말은 결국 이런 뜻입니다. 삶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옵니다. 그때 버틸 수 있는 것은 미리 쌓아둔 마음의 힘입니다. 그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작은 것들을 견디며 쌓입니다. 처칠은 25년간의 실패와 고독 속에서 마음을 단련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큰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산티아고는 84일간의 빈손 귀환을 견뎠습니다. 그래서 상어떼에게 물고기를 뜯기면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수십 년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세월 동안 겪은 것들, 실패, 외로움, 기다림, 인내, 그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는 그 세월이 쌓아준 힘이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오더라도 버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는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날들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슨 일이 와도 여러분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 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요. 수십 년의 세월이 만들어준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작은 질문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버텨온 그 모든 시간, 그 시간이 만들어준 마음의 힘, 그것이 이미 충분한 준비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쯤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